안녕하세요, 오케이컷 권종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영상을 촬영할 때 왜 케이지나 L플레이트가 필요한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스몰리그에서 Z8에 케이지랑 L플레이트를 보내줬는데 그냥 간단하게 리뷰만 하려고 하다가 이번 기회에 케이지라는 것을 사용하는 전반적인 이유나 활용법 같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케이지를 보통 많이 쓰나요? 네, 많이 써요. 지금 저 찍고 있는 파나소닉 S5 마크 2도 케이지를 쓰고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 중에 상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카메라들은 소니 알파1 빼고는 다 케이지를 쓰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알파1은 왜 안 써요? 알파1으로는 영상을 많이 안 찍어요. 제가 알파1은 사진 위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진은 그냥 액세서리 같은 거 붙이지 않고 찍는 걸 좋아하거든요. 가끔씩 L플레이트 같은 거 사진 찍을 때도 쓰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거의 안 쓰는 편인 것 같아요. 뭐든지 달게 되면 무거워지기도 하고 그립감도 좀 안 좋아지고, 이 그립감 같은 경우에는 케이지나 L플레이트를 꼈을 때 그립감이 더 좋아진다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대부분의 카메라가 순정 상태에서 제일 그립감이 좋다고 느껴서 그립감을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을 끼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영상할 때는 왜 써요? 사진이랑 마찬가지인데 저는 영상할 때도 액세서리를 덕지덕지 다는 걸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물론 한때는 최대한 큰 카메라에 막 이것저것 많이 붙여가지고 찍는 것이 멋있다고 생각한 적이 물론 있지만, 최근에는 어떻게 하면 최대한 심플하게 세팅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영상 같은 경우에는 심플하게 세팅을 하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필수적으로 필요한 액세서리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동 포커스를 해야 된다면 필드 모니터가 필요하고, 사운드 녹음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마이크가 필요하죠. 클라이언트나 연출자한테 모니터링을 시켜주고 싶다면 무선 영상 송수신기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한꺼번에 필요한 경우도 많죠. 하지만 이렇게 일반적인 미러리스 카메라들은 이게 사진기로서 정체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뭐 그런 액세서리들을 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이 사진기로 영상을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영상 전용 액세서리들을 달 공간이 부족하고, 그 때문에 이런 케이지를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찍고 있는 저 파나소닉 S5 마크 2도 모니터 겸 무선 영상 송수신기 홀리랜드 마스 1이랑 M1이랑 무선 마이크 수신기 두 개 달아놨거든요. 그래도 케이지 없으면은 세팅이 난감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유튜브 촬영을 할 때도 이런 케이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편이에요. 또 그 이외에도 케이지를 쓰는 너무 많은 이유가 있는데 또 막상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서 얘기하는 도중에 생각이 나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지 없이 영상을 찍는 경우는 없나요? 있죠. 케이지 없이 생 카메라로 영상 찍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 뭐 일상에서 영상 찍을 때 우리 애기 찍어주고 뭐 이럴 때 누가 케이지를 쓰겠어요? 그리고 사진이 메인이 되는 작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포토로 제가 촬영을 갔는데 영상 좀 찍어주세요 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뭐 거추장스러운 케이지 안 달고 손으로 간단하게 찍죠. 그리고 기동성이 되게 중요한 스케치 촬영 같은 거 할 때, 스케치 촬영 때 우리 케이지 거의 안 쓰잖아요. 그냥 생 카메라로 찍고, 아니면은 멀티캠 촬영할 때 막 카메라 6대 7대 깔아야 될 때, 물론 메인 카메라는 케이지를 씌우거나 액세서리를 달지만 나머지 액세서리를 달 필요가 없는 카메라들은 그냥 생 카메라로 활용을 하죠. 케이지 없이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이라도 규모가 커지는 경우에 케이지를 저는 쓰고요. 제가 촬영팀으로 다른 사람의 현장에 내 장비를 들고 가는 경우에도 케이지를 착용해서 가는 편이에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뭘 붙여야 될지 모르고. 네, 그럼 영상용 카메라들은 액세서리 달 공간이 확보가 돼서 나오나요? 그러니까 사실 또 그렇진 않아요. 영상용으로 나오는 카메라들도 대부분 액세서리를 착용할 공간이 없어요. 나사울 같은 것들을 이렇게 탑재가 돼 있으면 좋을 텐데 이상하게 안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알렉스나 레드 같이 완전 시네마급 카메라까지 가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큰 카메라들은 액세서리도 엄청나게 많이 달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케이지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들에서 컨셉에 맞게 다양한 케이지를 출시해요. 차에 달 수도 있고 뭐 아니면 크레인에 달 수도 있고 아니면 핸들들을 쓸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맞는 케이지들을 출시를 하게 되고, 대부분의 전문가급 카메라들은 그런 케이지들을 착용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케이지 브랜드들이 많은가 본데 어떤 브랜드들 써보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든 카메라
우든 케이지인가? 우든 카메라인가? 아무튼 그 브랜드를 되게 많이 썼어요. 옛날에는 케이지 브랜드가 많이 없기도 했었고 그게 굉장히 유명한 케이지 브랜드거든요. 예전에 소니 FS7, FS5 뭐 이런 것들 이제 주로 썼고 최근에 저희 C300 마크 3에도 우든 카메라 케이지를 활용을 했죠. 그리고 그 전에는 제가 C200이라는 카메라를 쓸 때 브라이튼 텐저린이라는 브랜드의 카메라 케이지를 많이 사용했었고 만족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렌탈 장비들을 활용할 때는 아리에서 만든 리그라든가 아니면 뭐 틸타 이런 브랜드에서 나오는 케이지가 달려있는 경우가 꽤나 많아가지고 그런 브랜드의 케이지도 많이 써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 장비에 주력으로 쓰고 있는 C70이라는 카메라에는 스몰리그 케이지를 쓰고 있는데 C70뿐만 아니라 EOS R5나 S5 마크2 같은 미러리스 카메라들도 다 스몰리그 케이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번에 Z8 케이지를 보내주셔가지고 니콘 Z8에도 스몰리그 케이지를 입혀줄 수 있게 됐어요. 케이지 어떻게 끼우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알겠어요. 일단 보통 이제 미러리스에 케이지를 착용할 때 보면은 미러리스 아래쪽에 4분의 1 나서울이 있을 거고 그리고 보통 세로 그립을 달 수 있게 이렇게 뒤틀림 방지 핀 홀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단에는 요것들로 고정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쪽에는 요런 스트랩 고리죠. 스트랩 고리들을 활용해 가지고 케이지 고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케이지를 조립하면 뭐 설명서 같은 거 필요 없이 거의 쉽게 조립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설명서 버린 상태거든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끼우면 될 거고 홈에 맞추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해보면 쉽습니다. 끙끙대는 모습 그런 게 인간미가 아닐까? 이제 스트랩 고리에 다는 게 까탈스럽습니다. 아까 쉽다고 얘기했다고? 취소. 상당히 귀찮아요. 네, 됐습니다. 쉽죠? 안 헤맨 것처럼 편집 좀 해주세요. 네, 이렇게 쉽게 케이지 착용이 가능하고요. 케이지를 씌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 각종 액세서리들을 착용하기가 쉬워집니다. 제가 받은 게 이렇게까지 이렇게 세 개가 키트 제품이거든요. 한번 다 끼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탑핸들은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아리 스타일의 안티 로테이팅 핀이 있는데 이게 정말 유용합니다. 탑핸들이 이런 거 없이 그냥 꽂았을 때 이렇게 좌우로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안티 로테이팅 핀이 그 뒤틀림을 방지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몰리그의 케이지들은 대부분 탑핸들이 달릴 만한 자리에 안티 로테이팅 핀을 받을 수 있는 나사 홀이 있습니다. 이렇게 홀을 맞춰서 이런 식으로 쪼아주면 되고요. 손으로 적당히 쪼은 다음에 여기 보면 육각 렌치가 들어있어요. 육각 렌치를 빼서 이런 식으로 좀 단단하게 쪼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탑핸들 조립은 끝이 나요. 그리고 나면 이 케이블 클램프 홀더 이런 건데 보통 리그에 덕지덕지 붙이는 것들 중에서는 모니터가 있을 거고 또 보조 배터리 같은 것도 요즘 많이 붙여요. 촬영 중 충전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이제 HDMI 케이블이랑 USB-C 케이블 같은 것들을 달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둘 다 촬영용 케이블들이 아니잖아요. 가전용 케이블이지. 그래서 쉽게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니터랑 카메라에 전원이 둘 다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HDMI가 빠져버린다? 그러면 쇼트가 나가지고 카메라랑 모니터가 고장나는 최악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클램프로 HDMI 케이블을 고정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 EOS R5 스몰리그 케이지도 있거든요. 제가 거기도 HDMI 클램프가 있는데 그거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얘는 그냥 이것만 조립하면 되나 봐요. 한번 조립해 볼게요. 이렇게 올리고 이거 진짜 굉장히 편하네. 이렇게 하면 협찬받은 Z8의 케이지 키트 조립 끝입니다. 멋있어진 것 같네요. 그죠? 이게 외관도 은근히 무시를 못해요. 내가 뭐 좀 멋진 카메라로 찍는 느낌이 나야지 영상도 좀 더 잘 찍힐 거 아닙니까? 이게 케이지 달다 보니까 생각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일단 아래쪽에 케이지 아래쪽에 알카 스위스 플레이트처럼 돼 있어요. 사진 삼각대 같은 곳에는 그냥 별도의 플레이트 할 필요 없이 이대로 올려서 활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요게 사진 삼각대거든요. 이런 식으로 쪼아주면은 바로 사진용 삼각대에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영상 촬영도 많이 하기 때문에
영상 촬영을 할 때는 이런 삼각대를 안 쓰고 이런 삼각대를 쓰거든요. 이 삼각대는 맨프로토 플레이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맨프로토 플레이트를 많이 써요. 이럴 때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런 걸 만들어 놨습니다. 이 위에 있는 게 알카스위스 퀵 릴리즈 플레이트고 이 아래에 있는 게 맨프로토 플레이트예요. 제가 그냥 그 두 개를 합쳐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알카스위스니까 카메라는 이렇게만 꽂아서 딱 락 해주면은 바로 맨프로토 플레이트가 장착되는 꼴이 되고, 이대로 삼각대에 올리면 또 바로 이렇게 삼각대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알카스위스 플레이트를 케이지에서는 내장하고 있다. 이게 또 굉장한 장점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 게, 예를 들어 이런 거 말고 바로 맨프로토 플레이트를 아래쪽에 달고 싶다고 쳐봐요. 그러면 영상 찍을 때 진짜 짜증나는 게 뭐냐면, 카메라가 플레이트랑 이렇게 딱 수직이 돼야 되는데 수직이 안 되고 이렇게 틀어지는 거예요. 이거 잠시 보여줄게요. 근데 그냥 미러리스에는 이렇게 아래쪽에 나사울이 하나만 있잖아요. 이 하나만 있는 나사울의 플레이트를 이렇게 박게 되면, 이걸 지금 보여드리려고 대충 박는 거긴 한데, 이걸 암만 세게 박아도 삼각대에 써가지고 활용을 할 때 이렇게 플레이트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뒤틀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삼각대에 꽂고 촬영을 하게 되면 수평도 이상하고 패닝 틸팅 할 때도 이상해지고 큰일이 나게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진짜 잘 이렇게 돼요. 이렇게 케이지를 씌우게 되면 아래쪽에 나사울을 박을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플레이트를 설치할 때 나사 2개를 박을 수 있게 돼요. 나사 2개를 박으면 안 돌아가겠죠, 플레이트가. 이제 그러면은 영상 촬영할 때 좀 안심하고 촬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도 케이지를 쓰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예요. 또 아까 말했던 다양한 액세서리를 활용하기 위한 콜드슈가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 탑 핸들 자체도 영상 촬영할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데, 핸들 하실 때 무게중심이 잡히는 곳에 손가락을 두고 이 무게중심에 맞춰가지고 핸들들을 하게 되면 저도 훨씬 힘이 덜 들고 화면도 훨씬 안정됩니다. 이렇게 중력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핸들도 하실 때 이 탑 핸들 진짜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세팅의 유연함도 장점인데, 탑 핸들을 이렇게 빼게 되면 이런 액세서리도 착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모니터 마운트예요. 모니터 마운트도 안티 로테이팅 핀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모니터를 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핸들들을 하지 않을 때 픽스 촬영을 한다 치면은 이런 식으로도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스몰리그 케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곳곳에 육각 렌치나 아니면 아래쪽에 보면은 이 플레이트를 쏘고 잠글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차키에도 달아놨고, 제가 맨날 들고 다니는 가방에도 달아놨지만, 그래도 이렇게 카메라 자체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면 정말 편해요. 이거는 차키 같은 거에 달아놓는 거랑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편합니다. 그리고 이 케이지 같은 경우에는 없는데, 스몰리그 케이지 중에서 나토 레일이 장착된 것도 있어요. 이런 데가 나토 레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케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토 레일로 된 액세서리를 달 수도 있습니다. HDMI 클램프는 안 쓰나요? HDMI 클램프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EOS R5 케이지에서 조금 써봤었는데 생각보다 불편해가지고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Z8 같은 경우에는 케이지에 되게 쉽게 달 수 있도록 나와가지고, 이게 분해 장착이 이 정도로 쉬우면은 앞으로는 자주 쓰게 될 것 같긴 한데요. 당연히 카메라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케이지 때문에 카메라 하나 박살 날 뻔한 걸 막은 적이 있는데, C70을 들고 촬영을 할 때 카메라 마운트를 이렇게 삼각대 한 상태로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어깨에 메고 다니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고정을 잘못했는지 들어 올리고 몇 걸음 걸으니까 그대로 수직 낙하했어요. 천만 다행히도 긁힌 자국도 많고 플라스틱도 막 밀리고 그랬지만 기능에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물론 달아놓은 마이크가 연결돼 있던 XLR 포트가 작살이 나가지고 사운드는 다른 카메라로 수음을 하긴 했는데, 아무튼 촬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서 그날 촬영을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XLR 포트 수리비가 한 50만 원 나왔던 것 같은데, 케이지 없었으면 아마 한 300만 원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요. 다시 생각해도 진짜 아찔한 경험이었어요. 하지만 케이지를 씌워서 보호 기능이 좋아졌다 해도 카메라 자체가 충격에 그렇게 강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케이지 씌웠다고 막 쾅쾅 마구마구 이렇게 다루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조심해서 카메라를 쓰는 게 좋습니다. 플레이트라는 것도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게 L 플레이트인데 그야말로 L자로 생겨서 L 플레이트인 거고, 이렇게 구멍 맞추신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와셔가 들어있어요. 이걸로 이렇게 구멍 하나 쪼아주시면 보통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L 플레이트가 완성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포토 삼각대를 쓸 때 이렇게 고정을 하게 되는데, 세로 촬영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꺾어가지고 세로 촬영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러면 무게중심도 그렇고 이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마크로 촬영이나 뭐 야경 촬영 같은 장노출 촬영을 할 때 모르겠어요,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찍을 때 이제 똑바로 놓고 얘를 이런 식으로 박아서 활용을 하는 편이에요. 이게 뭔가 좀 더 안정적이고 좋더라고요. 그래도 좀 저는 무겁고 귀찮아가지고 사진 찍을 때 그렇게 자주 쓰는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활용법으로 사람에 따라서 이제 그립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L 플레이트를 다시는 분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이만큼 두께가 생기게 되는데, 이게 새끼손가락 쪽 거치하기가 더 편리하다고 항상 착용하고 다니시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하지만 보통 사진 찍을 때는 벗기고 다니고 거의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상을 촬영할 때 이게 거의 반필수가 되어가는 장비가 됐어요. 요새 의뢰 들어오는 영상 중에 세로폼 영상을 찍어달라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픽스 촬영을 한다면야 뭐 별 상관이 없는데 틸트, 패닝 등 무빙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카메라를 세로로 단단하게 고정시켜 줄 필요가 있는데, 그럴 때 L 플레이트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보여드릴게요. 요 L 플레이트도 보면은 여기가 다 알카 스위스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요 플레이트를 활용하는 거예요. 요 플레이트를 이런 식으로 달아버리면은 바로 삼각대에 끼울 수 있게 되고 바로 세로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 틸트, 패닝 뭐 아무 문제 없이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짐벌에 올려도 되고 뭐 슬라이더에 올려도 되고 삼각대에서 틸트, 패닝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유연하게 세로폼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이 L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 들어가는 쪽에 딱 붙어가지고 뭐 모니터 같은 거 연결하기 힘들잖아요. 그럴까봐 여기를 이렇게 늘릴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아래쪽으로 케이블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HDMI나 USB-C 케이블을 연결할 때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생각하는 게 이 L 플레이트가 사진보다도 세로폼 영상에서 필수품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니콘이 영상을 좀 제대로 지원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돼서 그런가 뭔가 메뉴나 설정 같은 것들이 좀 복잡해서 파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하지만 이제 얼추 다 파악을 한 것 같고 앞으로는 이 Z8도 자주 현장에 데리고 다니면서 써볼 생각입니다. 혹시 니콘 Z8로 동영상 찍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매뉴얼을 좀 만들어 볼까 싶기도 했어요. 이 설정하는 방법이나 N로그, N로우의 특성이나 뭐 이런 것들. 근데 아직 수요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영상으로 만들면 거의 안 보실 것 같고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영상 촬영할 때 케이지라는 것을 왜 쓰는지 또 어떻게 제가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으셨다면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오케이컷 권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